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는 현재까지 9명인데요. 이 중 2명은 접종 뒤 사망 시간이 빠르다는 점에서 독감 주사의 부작용인 급성 과민 반응의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독감 백신과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먼저 신정연 기자입니다. 이틀 전 독감 백신을 맞은 경기도 고양시의 89살 남성이 오늘 낮 숨졌습니다. 접종 하루 뒤인 어제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오늘 오전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늘 있었던 우연의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 없을 확률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새벽엔 서울과 제주, 대구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망한 53살 여성은 나흘 전인 지난 17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에서 유료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대구에서도 78살 남성이 접종 12시간 만에 숨졌는데 어제 낮 주사를 맞고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뒤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 68살 남성은 접종 하루 뒤인 어제 새벽부터 몸살과 목 통증을 호소했는데 밤에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 즉시 숨졌습니다. 당초 접종 당일 5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의 82살 사망자는 실제로는 접종 28시간이 지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진표의 날짜를 20일로 기재를 하셨는데 CCTV 확인상에서는 19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날짜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지난주 인천에서 고3 학생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9명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사망자 가운데 2명은 독감 백신 접종에 따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요청에 따라 비공개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와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사람들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를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사망자는 기저질환, 즉 지병을 가진 고령자가 다수입니다. 반면 사망자 발생 지역 또 이들이 접종한 백신의 종류는 서로 다릅니다. 결국 백신과 사망을 연결짓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사망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박윤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숨진 9명 가운데 정보가 공개된 7명은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17살 고등학생과 서울의 53살 여성을 제외한 5명은 모두 면역력이 약한 60대 이상이었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저질환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검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9명이 맞은 백신의 종류는 제각각이고 사망자들이 발생한 지역도 전국에 흩어져 있어 공통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에 분포됐고 백신 제조사도 한 곳이 아닌 보령 바이오파마와 한국백신 등 5곳으로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자와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도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백신이 어떤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과 백신 사이에는 현재로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백신을 맞은 뒤 오늘 새벽 숨진 대구의 7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방역당국은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 임신부의 경우 독감에 감염됐을 때 합병증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부는 백신 자체에 문제가 아니라서 접종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왜 올해 들어 유독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건지 궁금증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접종자가 대폭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선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사망으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지난 2009년 60대 여성이 유일합니다. 백신을 맞고 사흘 뒤 팔다리에 힘이 빠졌고 이후 폐렴이 나타나 4개월 뒤 숨졌습니다. 그런데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뿐 백신 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는 매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2명이 사망하는 등 2009년 이후 모두 25명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는데 대부분 7, 80대의 고령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 기저질환이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 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 자체가 악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또 있고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게 전신의 상황 상태를 좀 악화시키는. 올해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건 무료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접종자가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을 거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만 70세 이상에 대해 무료 접종을 시작한 이후 300만 명이 맞았는데 질병당국은 초기에 접종이 집중되면서 관련 보고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300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그 과정 중에 어떤 안전한 예방접종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평가나 점검도. 독감 백신은 죽어있는 바이러스로 만든 이른바 사백신이긴 하지만 몸에 주입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만큼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맞는 게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고령자의 경우 접종 시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만성질환 등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접종 이후 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급성 과민 반응, 이른바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헤드락 요양병원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병원 안팎을 오가던 간병인에 의해서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내 요양병원들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는데 결국 우려한 대로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 진구의 온 요양병원으로 10층의 한 병실에서 간병인 1명과 그가 돌보던 환자, 그리고 또 다른 환자, 이렇게 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간병인이 무증상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간병인으로부터 환자에게 옮겨가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10층 병동은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다행히 같은 층 환자 67명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진단 검사가 이틀 주기로 계속되고 있어 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요양병원은 이미 지난 2일 집단 감염이 나와 코호트 격리된 온종합병원과는 통로로 연결돼 있어 역학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관심은 온통 요양병원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오늘 해운대구의 한 교회에선 신도 1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이 교회 신도 200명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이 신도의 접촉자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알고 보니 지난 16일과 18일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수검사하는 걸 어제 저녁 늦게 결정이 됐어요. 이래 하다가 오늘 그만 전체 다 하는 걸로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왕하는 김에 그때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자. 요양병원에 이어 교회발 감염 확산 우려까지 커진 가운데 부산 방역당국은 헤드락 요양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이처럼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례까지 급증을 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91명 늘었습니다. 여전히 2자릿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어서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수영장. 건물 입구에 임시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수영장 이용객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수영장의 특성상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험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해요? 방문객이 266명이었어요. 지하의 특성이 환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에서는 하루 새 3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서울 서초 강남 지인 모임, 의정부시 병원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학원 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대치동 일대에서는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도 34명으로 8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여전히 불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요양병원, 콜센터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확실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정부는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경우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영업 중단이나 벌금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전국 8천여 곳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실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